이 수익형 부동산이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혹시 마인크래프트라고 아시죠? 아, 그거 알아요. 막 조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생에서 살아남는 거죠. 친구들이랑 했을 때 네.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바로 좋은 아이템 얻으러 막 던전에 빨리빨리 막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러진 않았고 음식이 무한대로 내가 손을 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꼭 친구들이 좋은 장비는 차고 있지만 음식을 나한테 찾더라고요. 해서 그냥 공부를 해보고 근데 깊이 있게는 못했죠. 그때 좀 지식이 없었으니까 한번 인장을 갔다 와보고 아빠한테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죠. 아버님이 진짜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확신이 없었어요. 대출이라는 게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출 안 끼고 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언제쯤이에요? 작년 한 2월, 3월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좀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경매 말고 좀 다른 대안으로 내 나이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렸을 것 같네요. 해외 직구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큰맘먹고 강의를 한번 샀는데 이렇게 막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기가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또 하다 흐지부지 됐고 그 다음에는 지식 창업 그런 것도 찾아보게 됐는데 지식 창업은 뭐예요? 그냥 쉽게 해서 강의 같은 거 팔고 약간 저도 그쪽으로 될 수도 있겠네. 네. 나도 수업을 하느니까. 그쵸.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또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원래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되나? 그냥 고민을 많이 했네. 네, 컴퓨터를 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실력을 올려서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해서 막 토스 같은 걸 만든다던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개발을 통해서 어플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대박 치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좀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한 반년 이상을 그렇게 고민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뭘 해야 되나. 그때 그래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냥 거의 말 안 하고 생각만 계속 하고 애들이 무슨 일 있냐 막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경매가 나 그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했지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경매가.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다가가기 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쉽다고 생각하나요? 낙찰 받아서 명도하고 세 주고 이 프로세스가 딱딱 정의되어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냥 이거대로만 따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주식 같은 거는 내가 알아서 막 경제 흐름을 내가 막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재무제표 분석하고 이게 좀 뭔가 틀에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느껴져서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경매를 하면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그냥 따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보통 부동산 접근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도 제 영상만 본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막 찾아보면서 경매 쪽 뭐 부동산 관련되고 찾으면 시세 차익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주로 그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지금까지 봤던 건 거기에 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큰 돈 벌 수 있다는 유혹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선생님은 월세 쪽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목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왜 시세 차익 쪽을 생각 안 하고 월세를 생각한 건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도 다 시세 차익을 얘기하니까 저도 당연히 시세 차익 쪽으로 좀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작가님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작가님은 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니까 어찌 보면 저한테는 좀 새로운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다 팔아서 얼마 남겼다. 전세 플러스 피 얼마 했다. 막 요걸 텐데. 전에는 그냥 부동산 하면은 그냥 무조건 시세 차익 투자, 월세 투자는 그냥 노후에 하는 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작가님 유튜브를 보고 신선한 충격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좀 있구나. 다르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꽤 작가님이 하시는 투자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수익형 부동산이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 마인크래프트라고 아시죠? 그거 알아요. 막 조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생에서 살아남는 거죠. 동물도 잡아서 고기 구워서 먹고 철 캐가지고 그걸로 도구 만들고 그럼 뭐
만들고 그런 게임이 아니야? 아 그것도 있고 살아남는 모드가 있고 그냥 마음대로 막 만들 수 있는 모드가 그렇구나. 네, 그 살아남는 모드를 친구들이랑 했을 때 네.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바로 좋은 아이템 얻으러 막 던전에 빨리빨리 막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러진 않았고 음식이 무한대로 내가 손을 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꼭 친구들이 좋은 장비는 차고 있지만 음식을 나한테 찾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수익형 부동산이 그런 느낌이었. 약간 아쉬운 게, 내 그 게임 좀 알았으면 더 공감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바로 던전으로 나간 친구들은 한 방에 좋은 아이템을 얻거나 할 확률들은 있지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계속 먹을 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배고파지고 어. 그걸 채우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가다가 배고프면 그때그때 그냥 길에 보이는 사냥해가지고 네. 먹고 풀 뜯어 먹고 이러는데 저는 선생님은 나가서 거기에다 시간을 써야 되는 거를 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는 노력 대비 큰 게 돌아오는 건 아닌 거네.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생존하는 데는 어느 정도씩 누적될 수 있는 장치들을 시간을 써서 확보를 네. 한 거네.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파이프라인 그 얘기는 그러네.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는 그 친구들은 화려한 아이템을 갖고 있고 뭐 공격력도 좋고 쉽게 먹이를 잡을 수 있고 그런 건 거죠. 네. 그럼 화려한 것도 있지만 근데 내가 또 시간을 들여서 계속 생존을 위해서 네. 시간을 써야 되니까. 맞죠. 근데 후반부가 될수록 선생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덜 써도 되는 거네. 그렇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 돼 있는 거네, 그게. 네, 그쵸, 생존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 네,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내 성향을 좀 그것도 비슷하네. 부동산도 겉이 화려한 어쩌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뭐 몇억 벌었다, 몇 천만 원 벌었다 또 뭐 자랑하기 좋거든. 그냥 나는 화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수잖아요. 현금흐름 쪽은 분명히 소수는 맞거든요, 부동산 쪽에서. 근데 선생님도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도 선생님처럼 하는 성향의 플레이는 소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딱 똑같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추가를 하면 그러면 부자가 세상 인구 중에서 다수일 것 같아요? 소수일 것 같아요? 소수죠. 당연하죠. 그럼 내가 행동을 다수가 하는 대로 가는 게 맞아요? 소수로 하는 대로 가는 게 더 가까울까? 소수네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뭐 소수가 하는 행동을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확률상으로 높아지는 거 아닐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소수가 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 자퇴를 했지. 이 나이에 부동산 소수 맞죠? 네. 21살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분명히 소수의 길이에요. 그리고 시대차익이냐 현금흐름이냐? 현금흐름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자를 진짜 돈 많은 100억, 1000억 있는 부자를 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부자는 생각해봐요. 굉장히 소수에 있는 사람일 거잖아. 1000억이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누가 봐도 부자 맞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외로울까? 외로울 틈이 없을까?